덕군입니다. 한 두 달, 한 달 정도 쉬었으니까 또 부지런히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여름에 좀 다른 일들이 많아가지고 바빠서 영상 촬영은 둘째치고 일단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작업을 못 하다가 이제 또 소소하게 또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박스 스티치 기본에 대해서 응용은 제외하고 박스 스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박스 스티치 패턴이 일반 저희가 제작하는 다른 패턴보다는 제작하기가 계산하기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이제 가죽 두께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주면 되니까 일단 쉬운데 오늘 패턴 만드는 건 일단 뒤로 하고 박스 스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께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하드한 가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스트랩을 만들려고 잘라 놓은 3T의 생지 가죽이고 박스 스티치를 할 만큼의 연습할 만큼의 가죽을 재단을 할게요. 해서 오늘 이거를 박스 스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 스티치의 가장 큰 장점, 그죠? 사람들이 박스 스티치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가장 많이 소개하는 게 이제 친환경적이다. 일단 베지터블 가죽을 이용하고 본드 칠을 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죠. 일단 박스 스티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붙이는 또는 이렇게 붙이는 거를 이렇게 또는 이렇게 붙여서 이제 본드칠 없이 가죽과 가죽을 고정시키는 한 6, 7년 전쯤에 한 7, 8년 전쯤에 그 샤첼백이죠. 이제 샤첼백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일본의 헤르츠 스타일이나 아니면 샤첼백 스타일을 만들 때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던 방식이고 일본식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바이더를 또 해줘야겠죠. 디바이더를 할 때는 기본 제가 이제 할 때 다이아몬드는 2.5 아니면 사선 같은 경우에는 2mm 정도 이제 해서 디바이더를 많이 하는데 박스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가죽 두께만큼의 이제 디바이더로 해서 스티치를 라인을 그려줍니다. 양쪽 다 여기하고 가죽 두께만큼의 일단은 그 앞쪽 그러니까 겹쳐지는 쪽 그러니까 보이는 쪽 이쪽이 이제 사선이 나오게 할 거고 이쪽 뒤쪽을 이제 일자로 나오게 할 거예요. 박스 스티치에 대한 예시는 이거 제가 2012년도에 제작한 그 담배 케이스인데 많이 지금 한 6년 정도 사용을 했죠. 지금 가장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안쪽에서 바느질 자국이 보이지가 않고 가죽과 가죽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옆쪽에 보면은 박스 스티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뒤쪽이라고 생각하는 옆면에 스티치가 일자로 나오면 이제 구멍을 잘 뚫은 건데 저는 박스 스티치를 일단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따로 가이드 없이 그냥 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간간히 하나씩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제작한 건 RK100 카메라, 소니 RK100 카메라의 파우치를 제일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사선이 나오고 그러니까 겹쳐지는 앞쪽 이 부분이 사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쪽 왼쪽 부분은 이제 일자가 나오게 그렇게 됩니다. 엉망이죠. 이제 일자가 안 나오고 이제 왔다 갔다 스티치 라인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형편없습니다. 이거 처음에 배울 때 만들었던 그 제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오울이든 사선이든 그거는 이제 익숙해지면은 어느 쪽이든 다 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스티치 라인을 그려주고 사선이 나오는 쪽, 그러니까 사선이 나오는 쪽으로 할 거니까 그냥 이 사선 목타로 해줄게요. 사선 목타로 해줄게요. 3.7mm를 이용해서 사선 목타를 하겠습니다. 오울로 하셔도 되고 사선으로 하셔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가죽이 두껍죠? 이제 이렇게 두꺼운 같은 경우에 사선으로 칠 경우에는 구멍이 너무 커질 수가 있으니까
스티치 라인을 잡아주고 마름 송곳을 하는 걸 또 추천을 또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게 되죠. 그러면은 시작점을 여기로 잡았었죠.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시작점과 똑같은 위치에다가 이제 구멍을 어디에 뚫을 것인지 라인을 잡아줍니다. 스티치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주죠. 여기에는 이제 뚫려 있고 여기에는 뚫려 있지 않습니다. 뚫려 있지 않은 쪽에다가 마름 송곳질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우측에는 이제 구멍을 다 뚫었고 왼쪽에는 스티치 포인트만 잡아줬습니다. 이쪽에다가 마름 송곳으로 지금 보시면은 사선이 이제 이렇게 나 있죠. 사선이 이제 이렇게 스티치 포인트를 찍어놨는데 이렇게 놓을 거예요. 끄트머리 잡는 게 아니고 사선의 가운데 되는 부분. 그래서 오울로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편한데 양쪽에 이제 구멍이 이제 똑같이 나야 되기 때문에 사선으로 해도 사선으로 하는 게 조금 구멍 뚫기는 이제 편하겠죠. 위치 잡는 거 해서 여기를 이 사선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 디바이더 선에다가 마름 송곳을 이용해서 45도 또는 가죽의 두께, 지금 밑에다가 코르크판을 받치고 작업을 이렇게 해주면은 제일 좋겠죠.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잘못 뚫은 너무, 그죠? 옆쪽으로 이제 마름 송곳이 튀어나왔죠. 이거는 조금 이제 익숙해지실 때까지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요게 정확하게 어디로 나오면 좋냐면 여기 지금 이쪽 대각선 부분, 이쪽 대각선 부분으로 이쪽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뚫었을 때 정확히 이쪽 대각선 부분으로 나오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차 없이 잘 나와야 되는데 박스 스티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이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각도를 잡아주는 가이드를 이용해서 찔러 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찌를 때마다 각도가 좀씩 달라져요. 그래서 감을 조금 잡으셔야 돼요. 이 가죽으로 그 두께 지금 아까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조금 더 내려갔죠. 각도를 조금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박스 스티치 할 때는 이 상태로 이 그 팔꿈치를 여기 옆구리에다가 갈비뼈에다 붙여놓고 몸으로 움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뚫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잘 뚫렸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로 이걸 이렇게 몸을 흔들어 가지고 찔러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잘 뚫렸죠? 네, 지금 보시면은 잘 뚫렸죠. 정확하게 대각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이드 없이는 아마 이렇게 제작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박스 스티치가 모양이 이렇게 하나하나 뚫어가지고 이쁘게 나오기가 좀 힘든 편이기 때문에, 물론 오래 하다 보면, 그죠? 지금도 계속 처음에 한 2땀 정도 미스 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제대로 뚫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다 뚫겠습니다. 다 뚫었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위치가 잘 나왔습니다. 그죠? 네, 전체적으로 처음에 한 2땀 정도 빼고는 잘 뚫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을 이용해서 이제 바느질을 해볼게요. 저만 테라죠. 테라 20호를 이용해서 바느질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바느질 실의 길이를 정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초보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고인물 1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실 길이를 잘 못 잡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하냐면, 바느질 해야 되는 부분이 한 뼘이 넘을 때는 4배, 한 뼘이 안 될 때는 5배, 그다음 반 뼘이 안 될 때는 6배 이렇게 이제 잡아 드리는데, 박스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한 뼘을 더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반 뼘이 안 되는데도 안 떼면은 6배를 잡아야 되는데 7배를 잡아야 되죠. 바느질 해야 되는 부분의 7배인데 반 뼘 안 될 때는 그냥 적당하게 한 50cm 정도, 그냥 여기서 이 끝까지 한 그냥 공방에서 60에서 70cm 정도 되는 어떤 사물이나 길이를 눈에 이제 담아 두셨다가 나중에 반뼘 안 되는 부분을 바느질 할 때는
그 길이만큼만 실을 잘라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을 깨는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렇게 바느질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끝에 한 땀 뺄게요. 끝에 한 땀 빼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센터를 잡아줍니다. 조금만 더 확대를 할까요? 센터를 잡아줍니다. 일단 처음에 한 4땀에서 5땀 정도가 되게 이제 굉장히 좀 힘든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본드 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주고 바느질을 해줘야 되는데 뭐 정 안 될 경우에 코르크판이나 아니면 뭐 본드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해주셔도 되고, 임의로 여기다가 본드 칠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본드 칠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박스티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드 칠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뭐든 다 그죠, 연습하면 느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45도로 찔러주죠. 45도로 찔러서 넣은 다음에 뒤로 이제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한 땀을 하고 나면은 이제 양쪽에 실의 길이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영상 촬영을 하면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작업할 때랑은 작업 자세가 많이 달라가지고. 자, 이렇게. 그리고 박스 스티치는 그 관통을 매우 잘하기 때문에 늘 조심해 주셔야 돼요. 실 길이를 맞춰 볼게요. 한 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땀을 해줬습니다. 사선으로 만드는 건 당기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제 두 번째 땀부터도 똑같이 45도로 뚫은 방향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 수평으로 다시 넣어주고, 한 땀 빼고 한 땀 하고, 이제 이렇게 손으로 폰이 안 되고 들고 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한 땀을 완전하게 집어 넣은 다음에 한 땀을 넣어주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박스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관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통을 해도 괜찮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계속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배로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박스 스티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를 잘라주죠. 이렇게. 자, 좀 길게 잘랐는데 대충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터로 마감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그죠, 본드칠 없이 가죽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박스 스티치를 하시면 되시고, 뭐 응용 그죠, 어떻게 뭐 패턴을 제작하고 이런 응용 방법은 나중에 이제 한번 올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편에 그죠, 스티치가 일단은 일직선으로 잘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한 땀, 또 이렇게 한 땀, 또 이렇게 간격이 좀 좁은 곳, 이렇게 지금 한 6개월 만에 했는데 그래도 앞에는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앞에는 좀 잘 나왔는데, 옆면 같은 경우에도 뭐 그죠, 좀 한 3땀 정도, 4땀 정도 간격이 안 맞거나 아니면 땀수가 작거나, 이제 구멍을 사선으로 찔러서 구멍을 낼 때 이제 잘못 찌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든 똑같아요. 가죽왕에도 결국에는 얼마나 내가 경험을, 이제 하나의 기술이나 하나의 패턴에 얼마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가방을 뭐 잘 만들고 소품을 잘 만들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직접 디자인한 것들을
많이 연습하시는 게 잘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됐고 조만간에 뭐 영상을 여러 개 올려드릴 텐데 뭐 시장에 그죠, 네이버 뭐 블로그를 이용해 가지고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거나 다음 지도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BK 투어 할 때 다녔던 가죽이나 아니면 부잣집, 뭐 보광제집 뭐 이런 데도 소개를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